저런 상황에서 야 이거 뜨거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아예 없애라고 증거 인멸을 지시를 한 용산서 늑장 보고이어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말 많고 탈 많은 용산서 서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산서가 늑장 보고 무려 1시간 40분 50분에게 50분 서울청장한테 보고도 늦었고, 또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은 그 당시에 고향에 내려갔다고 그러죠. 내려가서 뭐를 했는지 11시 반부터 취침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훨씬 더 늦게 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네, 이제 정복과장이 등장합니다. 용산경찰서의 정복과장이 부하에 경찰 인력 증언 보고서 원본을 지워라 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용산에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거 내일 열릴 그 할로윈데이에서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인력을 기동대라든가 특수 요 임무를 맡게 될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써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정복과정이 이거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 문구를 살짝 빼고 상부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이 문제가 될 구절을 삭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참사가 이 보고서를 쓴 사람 분석대로 참사가 결국은 터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를 아예 없애라고 증거 자체를 인멸한 정황이 빚어졌다. 예, 정복과장 각 그 일선 경찰에는 정복과장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죠. 그리고 또 차기 또 승진하는데도 꽤 총경으로 이제 승진하는데도 영순이들이 바로 이 정복과장인데, 본인이 12월 달에 경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서 정복과장은 본인에게 승진에 불리한 대목을 처음에는 문구를 삭제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산 참사가 터지자 아예 보고서를 파기를 해라. 이 보고서는 읽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자기 그 면피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용산서는 이야말로 총체적인 그런 기강회의가 아주 만연을 했습니다. 예, 이임용인가요? 용산서장, 예, 구례 경찰서장으로 있다가 일약, 예,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로 임기 전에, 네, 구례경찰서장, 구례를 제가 이렇게 폄하할 필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구례,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울 3대 경찰서로, 이렇게 정말 점프를 해서 올 거면은 상당한, 몇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발탁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검수안박 때 총경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두둔하고 윤석열 정부를 깔아낸 그 총경 기억나시죠? 예, 이른바 정치경찰들이 다 곳곳에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부 측, 문재인 정부에게 충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당연히 또 인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경찰대 출신입니다. 예, 용산경찰서장이. 그렇게 구례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파격적인 발탁을 한 것도 많은, 지금 구설수가 나오는 마당이,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정치색이 짙은 정치경찰이면 그 밑에 있는 정복과장이라든가, 예, 정복과장은 늘 자기가 수족처럼 부려야 되니까 얼마나 또 이런 정치색이 짙은 사람을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야 이거 뜨거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아예 없애라고 증거 인멸을 지시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는 서장부터 정보과장, 이 중간 간부들까지 줄줄이 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네, 뭔가, 이 승진의 그런 그 목을 메고, 이 정치색을 드러내는, 예, 문정부에게
아주 대놓고 이 충성하는 사람들로 꽉 채였으니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저렇게 방기하고 사람이 많았어. 아유 사람 안 죽으면 다행이지 뭐라고 온통 신경은 자신들의 보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졌다. 총체적인 기강회의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진 한 장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참사 그날 밤 저 용산서장이 태연하게 뒷짐지고 이 현장을 찾았다. 평상시 같으면은 뒷짐을 지든 말든 저렇게 조금 약간 뒷짐을 지면은 이 다른 사람도 조금 건방지게 보입니다. 저도 예컨대 뒷짐을 지고 가면은 다른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현장을 찾은 용산서장은 걸음걸이도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저렇게 태연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저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용산서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임재. CCTV 화면은 헬로윈 행사에 참여한 시민 중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저기 10시 55분쯤 이미 심정지를 현장에서는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발생되기 직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정지를 해서 지금 몇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중에는 몇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태연하게 뒷짐을 지고 현장을 찾은 이임재 용산서장의 CCTV 잡힌 모습입니다. CCTV. 또 한 가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걸음은 불과 10분 거리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불과 현장까지 10분 거리에 있는데 차로 굳이 이동을 하다가 50분을 허비했다. 차로다간 그 현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내려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10분이 아니라 5분 만에 갈 수가 있는 거리를 저 이태원에 뭡니까? 이 경리단길이라든가 이런 데로 차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50분을 허비를 했다. 이게 참,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를 얘기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태연히 뒷짐을 지고 이미 쓰러진 사람들의 심폐소생술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그것도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길을 저렇게 나중에는 차로 다 도저히 진입이 안 되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저렇게 뒷짐을 지고 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된 싱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말고 저기 아까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싱크였어. 이건 싱크가 없어. 관련돼서 윤 대통령의 오늘 긴급회의 있고 싱크를 좀 틀어주세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오늘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저렇게 앞으로의 책임 소재 또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네, 9090님이 들어오셨고요. 사망자 늘어나기를 기다리며 늑장을 부렸지 않느냐. 예, 지금 이임재 용산 서장 얘기를 하시는 거죠. 9090님. 네. 예, 윤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포피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남산길님, 그곳 남산길도 험준합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우연한 사고일 확률이 50%고 계획적인 퇴일 확률도 나머지 50%입니다. 흐름상 이젠 음모론 수준이 아니네요. 예, 세븐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태원 사건은 뭔가 음모론이니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철저히 조사해서 감방으로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유가족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순영 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지금 국민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여야는 정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요. 그 사이에 또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음모론이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말부터 이른바 저쪽 좌파들은 윤석열 퇴진하라 하는 이른바 윤석열 탄핵의 그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2의 탄핵, 한 번 탄핵의 달콤함을 맛본 세력은 그 달콤함을 잊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자유우파 쪽도 그 탄핵의 음모, 분쇄를 위해서 또 다른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앞으로의 그런 그 시국도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검경 합동수사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검수완박이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으로 이번 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일단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와 부패 사범에 대해서만 검찰이 할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일부 시행령으로 해서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완성 단계는 아니니까요. 지금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또 아주 강건한 또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하면은 검경 합동, 지금은 이 경찰의 특수본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이다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